동상이몽이 따로 없다. 광수가 이 집의 종손이 되어 장차 모든 살림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고작 손바닥만한 땅을 준다 해도 군말 없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작은 댁과는 달리 따로 영감 씨앗을 내려 자기가 못한 종부 노릇을 하겠다는 큰아지매의 생각, 그리고 계속해서 광수 애미를 부엌에서 부리겠다는 속셈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을 큰아지매는 알고 있다. 그것이 요 며칠간 큰아지매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지만 속으로는 저것 정도야 내가 다스릴 수 있지 하는 그저 막연한 자신감뿐이다. 제일 먼저 소양의 허리를 뒤로 제치며 밥상을 물리고 연이어 모두 숟가락을 놓자 대포아지매가 벌떡 일어나 상을 들고 소양이 문을 열고 둘이 같이 마루로 나간다. 상을 부엌까지 내오는 대포아지매를 보고 부엌 바닥에서 두 아들과 저녁을 때우던 작은 아지매가 일어서서 상을 받으려 한다. 아이고, 내가 내오면 되는데 뭐하러 들고 나오십니까? 언지에 밥상 받은 것도 미안구만. 앉아서 물리다이 말이 됩니까? 대포 아지매의 공손한 대답이 작은 아지매의 귀에 편안하게 들린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삼천포라예. 아실라나? 여기서 뭡니다. 대포 아지매는 대답은 근성으로 하면서 부엌을 둘러본다. 안방의 살림이나 집의 위용이나 가마솥이 4개나 걸린 부엌의 크기가 과히 부잣집은 부잣집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부엌문에 고개를 들이민 소양도 부엌 안을 훑어보다가 작은 아지매하고 눈을 마주치자 고개를 꾸벅 숙여 소리 없는 인사를 건네자 작은 아지매는 나직한 소리로 들어왔나? 밥은 많이 먹었나? 손짓하며 궁금한 물음을 풀어보려는 속내다. 전기가 시원하네요. 방안도 더운 줄 모르겠더만. 집을 아주 잘 지으셨네. 대포 아지매가 몸을 돌려 부엌을 나가면서 중얼거리고 소양은 아직 부엌 밖에서 서 있다. 행여라도 소양이 무슨 엉뚱한 대답이라도 할 것이 염려되는 대포 아지매는 부엌 밖을 나서자마자 소양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걸어나가 장독대며 헛가님의 아래채를 휘휘 둘러본다. 마님, 지가 오늘 밤새라도 바쁜 일이 있어서 길을 나서야 되는데 예. 자들은 따로 내일 아침에 가더라도 지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거래를 마치자는 무당의 채근이다. 큰아지매는 집안에 아직 광수 애미가 있는데 그런 일을 늘어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다. 이따가 동서가 집에 간 뒤에 얘기 나누지요. 그리고 저 아래채의 방을 비워두었답니다. 주무시려면 큰 방이라 거기서 주무시도 되고 자고 가든지 그냥 가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다. 오랜만에 상주에 온 무당은 그저 돈이 고쟁이 속에 들어오는 대로 헐헐 날아 신덕에 나가서 호래비하고 하룻밤 묵어볼 요량이다. 돈만 거머쥐면 그 뒤에 무슨 사단이 나든지 말든지 무당은 여자들만 복닥거리는 숨통 막히는 이 집보다 호래비가 사는 아래채 초당방이 훨씬 편할 것이다. 안 그래도 그게 낫겠심더. 객식구가 들을 수도 있으이. 재촉한 것이 겹년쩍은지라 얼버무리는 무당의 말끝에 큰아지매는 부채를 들고 얼굴에 붙이며 객식구는 아닙니다. 동서지간이니 그래도 아직 모르는 일이라 모르게 하자는 거지요. 자기가 건성으로 내뱉은 말에 꼬장꼬장하게 토를 달아 고쳐대는 큰아지매가 무당은 슬그머니 밉게 보인다. 그래도 그렇지. 일이 막판에 왔는데 그깟 해로운 소리 한마디 들었다고 일을 어긋나게 할 수 없는 것. 그냥 못 들은 척 지나가자고 무당은 작정한다. 행님, 내일 샘친다 꼭 하는데 어째야 됩니까? 광수애미가 마루 밑에서 묻는 말이다. 처음도 아닌데 뭘 묻고 자시고 하나. 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앉은 채로 고개만 내밀고 말하는 큰아지매다. 음력 7월의 마을의 행사 중의 행사다.
마을 중앙부에 위치한 샘은 깊기도 깊을 뿐만 아니라 그 물맛이 또한 인근 어느 샘보다 청량한지라 1년에 한 번 바쁜 농사철 틈을 이용하여 대대적으로 청소하는 것이다. 장정 서너시 함께 들어갈 정도로 큰 샘이다. 밧줄을 걸어 사람이 매달린 채 돌벽을 씻어 이끼나 자풀을 걷어내고 물 밑까지 휘저어 1년 내내 가라앉은 찌꺼기를 동이로 퍼 올리는 일은 우물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행사로 여기지 않을 수 없고 또 매년 그 일을 마을의 대가인 함령김씨 종가에서 주선하니 점심이나 참을 준비하는 것이다. 알았심더. 그라모 내일 아침에 아들 아바이 보고 장봐와라 하지. 형님, 지는 갈랍니다. 집을 나서려던 강수애미는 뒷단을 둘러보고 나오는 대포 아지매와 소양을 보고 도대체 누가 자기가 하던 살림을 이어갈지 물어라도 보고 싶어서 어물쩍거리며 발걸음을 늦추는데 둘은 그냥 신을 벗고 마루로 올라서서 안방으로 들어간다. 덩그러니 남겨진 자신이 조금은 어색해지던 작은 아지매는 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되돌려 아직 해가 남아있어서 안악들이 모여 땀에 전 빨래를 하고 있을 마을 끝에 있는 빨래터로 간다. 입이 근질거리는 참이다. 오신다고 해서 아래채의 방을 치워놓았습니다. 마구 옆방이 아니고 웃방입니다. 대포 아지매를 보고 제법 엷은 미소까지 띄우며 말하는 큰아지매의 태도는 예우를 갖추고 있는 태도다. 강수애미의 간다는 소리를 들은 무당은 마침 소양과 대포 아지매까지 방 안에 들어오고 때는 이때다 싶어서 오금저리는 소리를 꺼낸다. 지는 갈 길도 있고 하이게네. 마님, 야들도 있는 자리에서 말씀하지. 말꼬리를 흐려가며 큰아지매의 눈치를 재촉한다. 그래, 말 많은 동수도 같고 영감도 들어오기 전이고 알맞은 때다 싶은 큰아지매가 입을 연다. 소양아, 너는 아주머니하고 잠깐만 아래채에 가 있거라. 내가 보살님하고 먼저 나눌 말이 있다. 아주머니도 잠시 허리 펴고 좀 쉬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대포 아지매도 그저 어색하기 짝이 없는 방 안의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훨씬 나을 것이라. 그라모에 말씀 나누이소. 지들은 나가 있겠심더. 하면서 육중한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소양의 손을 잡아 끌고 나간다. 목돈 생각에 마음이 가마솥에 볶는 콩처럼 통통 튀는 무당은 애써 태어남을 꾸며보며 다시 앉은 자세를 고친다. 오랜만에 오는 갱상도 길이라 여기저기서 이미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참이라 지가 아까 말씀드린 깁니다. 재촉한 것을 변명하는 것이다. 그러시겠지요. 저도 조용하게 말씀드리려고 기다린 것입니다. 부채를 붙여가며 입을 열긴 열었지만 큰아지매는 다음 말을 준비하느라 잠시 뜸을 들인다. 그동안 소양의 일로 인해 무당과 거래를 엮긴 엮었지만 딱히 금액이나 보수를 서로 정해놓지는 않았던 터라 무리 없이 그리고 소리 없이 무당과 흥정을 마무리하고 싶은 큰아지매다. 저는 보살님의 모든 것을 믿고 일을 여기까지 밀고 왔습니다. 보살님의 말씀이 저 아이가 제가 바라는 아들상도 있다 하시고 또 집안이나 근본도 그만하다고 하셨으니 제가 다 믿고 보살님이 수고하신 것의 보답으로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섭섭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논 한마직이면 상답으로 치면 시세로 8만 원도 하고 두렁이 뱀같이 꾸불거리는 천수답도 적어도 6만 원은 할 건데 5만 원이라니. 그동안 한마직이라는 막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속셈을 이미 마친 무당은 큰아지매의 5만 원이라는 말에 눈꼬리를 치켜 올리며 아니 아지매, 이건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내가 역거정 발걸음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대갓집 행핀을 살피서 그 맞는 아를 구한다고 온 나라를 다 뒤지다시피 했는데
5만 원이라이. 말이 됩니까? 어느새 마님에서 아지매로 바뀌고 지가에서 내가로 말이 바뀐 무당은 부르댕댕한 얼굴에 올빼미 눈을 올려붙여 큰아지매를 쳐다보며 자리를 한 뼘쯤 바싹 당겨 앉는다. 붙이던 부채를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무당의 모양새를 가만히 보는 큰아지매다. 상대가 길을 올려 대들 때면 제풀에 꺾이도록 기다리는 큰아지매 특유의 대인 방법이다. 큰아지매의 무슨 말이라도 기대하는 무당은 아무 말이 없자 다시 못 기다리겠다는 표정으로 아지매도 생각해 보이소. 우리가 약속한 게 있는데 어째 오늘 말을 바꿉니까? 이제는 손으로 방바닥까지 두드리는 무당이다. 그래도 큰아지매의 입은 열리지 않고 자신만 빤히 쳐다보자 무당은 치마 밑을 들추어 담배 주머니를 꺼내들고 담배 한 대를 말아 올린다. 매캐한 연기가 좋은 적이 한 번도 없는 큰아지매는 영감도 이 방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게 하지만 지금 돈에 열이 올라있는 무당에게는 벌건 얼굴이 연기에 사라질 것을 기다린다. 연신 푹푹거리며 면목은 빨아당긴 무당은 천장을 쳐다보며 화를 삭히느라 연기가 입에서 코에서 심지어 귀에서도 나오는 형상이다. 한참 뜸을 들인 큰아지매가 이제 입을 연다. 보살님, 약속이라 하셨고 말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언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섭섭지 않게 알아서 한다고만 했고 또 돈 5만 원이면 거의 논이 한마지기 값입니다. 제 생각에는 보살님이 이것으로 저하고 인연이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도록 치성도 드려주시고 집안 대소사에 난관은 소멸되게 하시고 행은 크고 오래가게 해주시면 보살님에게 제가 그저 지나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종가에서나 마을에 제사도 고사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 보살님이 그것들을 모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시면 저보고 말이 틀리고 약속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나치십니다. 험한 세상이라 소양이 야반도주라도 하는 날에는 망신살이 뻗칠 일이라 무당도 이리저리 엮어놓고 소양도 그것을 보고 딴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려는 큰아지매의 속내다. 천장을 쳐다보며 연기를 내뿜던 무당은 마치 얼어붙은 고드름처럼 움직임이 없고 피우던 담배가 손끝에서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큰아지매의 말을 머릿속에서 헤아려 본다. 내가 정월의 당제라도 모시면 쌀한가마는 들어올 수 있겠고 고사나 제사라도 주관하면 그 또한 10,000원 한 장은 손에 넣을 수 있는 일. 어디 그뿐이랴? 자신을 영험한 보살로 여기는 이 집에 이런 일 저런 일로 발걸음을 끊지 않게 되면 그깟 장날 점이나 사주 보는 시골 촌부들 몇 푼보다는 훨씬 클 것이 자명한 일. 아! 무당은 꽁초가 손끝을 찢어대는 통에 정신이 났다. 담배는 치마에 떨어지고 당황한 무당은 치마를 훌훌 털어냈지만 이미 얇은 백모시 치마에는 콩알만한 검은 구멍이 났다. 큰아지매는 조용히 문갑을 열고 보자기 속에 쌓인 돈다발을 내놓는다. 이미 생각하고 마련한 돈의 액수임이 틀림없다. 여기 있습니다. 5만 원입니다. 길이 바쁘다고 하시니 드립니다만 조심해서 지니도록 하세요. 쌓여있던 돈을 풀어내놓자 치마에 난 불구멍도 잊은 채 무당의 눈이 돈다발에 꽂힌다. 500원 건으로 한 다발이다. 푸르스름한 돈의 표면이 막강한 힘으로 무당을 유혹한다. 마님의 말씀대로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는 일, 지도 그리 알고 하지. 그라모 새해 당제나 모시도록 해주이소. 어느새 돈은 무당의 고쟁이 속으로 사라진다. 소향이 일은 이제 집안일이니 제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보살님은 밖에 이 일을 내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알려질 것은 뻔하지만
그래도 시끄럽게 구설수를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그리고 추석 무렵이나 돼서 한번 발걸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달포는 남았는데 그때 제가 보살님께 물어볼 것도 있고 둘 사이의 거래는 마무리가 되었다는 듯 하는 말이다. 그라입시다. 마님이 아를 건사하실 게니 지하 이제 마음 놓고 갈랍니다. 돈이 치마 밑에 들어가자 금방 다시 마님이다. 소양이나 대포아짐의 일은 안중에도 없이 빨리 이 집을 벗어나서 얼큰한 탁주 한 사발 들이키고 가랑이 쩍 벌리고 퍼질 앉아서 돈 냄새를 맡아보고 싶은 심정이다. 무당은 큰아지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아래채로 내려와 신발이 놓인 방의 문을 열어젖혔다. 야야, 내는 갈 길이 바빠서 갈란다. 니는 그저 아지매 말씀 잘 듣고 그러고 아지매는 정말로 혼자 잘 찾아갈 수 있겠나? 몸은 벌써 대문을 향해 돌린 채로 방 안의 소양과 대포 아지매를 향해 건성으로 묻는다. 낮은 문슬줄을 피하느라 고개를 숙이며 나오는 대포 아지매는 벌써 가십니까? 저녁인데 주무시고 가시지에. 고무신을 신으며 말한다. 아이다. 내사 오대잠은 어떻노? 갈 데도 많고 오란 데도 많테이. 또 보제잉? 치마를 펄럭거리며 무당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미 소슬대문을 벗어난다. 인사도 할 겨를이 없던 소양도 밖으로 나왔지만 틀보무당은 떠나고 둘은 물끄러미 마당에 남겨졌다. 막연한 심정의 대포아지매다. 그래도 여기까지 무당을 의지해서 오긴 왔지만 막상 무당이 횡하니 나가자 텅 빈 집 마당 가운데에서 뭘 해야 할지 통 모르겠다. 소양을 데려다주고 애미를 대신해서 말 한마디라도 야물게 남겨서 함부로 소양을 구박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 건네준다는 돈을 들고 무사히 삼천포까지 내려가는 게 자기의 일인데 여태 그저 저녁 한 끼 때웠을 뿐 어색한 분위기가 도통 똥마려운 강아지 꼴이다. 소양아, 아지매하고 좀 들어온나? 때마침 안방에서 들리는 소리다. 대포 아지매는 소양을 쳐다보고 손을 다부지게 잡는다. 이제 자기가 소양을 위해 안방 여자에게 말이라도 건넬 기회가 왔다는 듯 사뭇 근엄한 표정으로 안방에 들어선다. 보살님이 안 주무시고 가시네 예? 바쁜 모양입니다. 제법 멀찍이 둘이 자리를 잡는다. 늘 바쁘신 분이라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도 달포나 있으면 또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아주머니께서 먼 길에 소양이를 대동하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양 애미한테도 전해주세요. 이것도 인연인데 제가 소양을 동기간같이 잘 데리고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럼 아주머니께서는 내일이라도 가실 겁니까? 아니면 며칠이라도 계실 겁니까? 있을 일이 뭐 있으랴. 그저 인사치레로 남기는 큰아지매의 말일 뿐 남아있는 거래를 종결하고자 하는 큰아지매의 확인일 뿐이다. 지야 뭐 소양이 있을 때도 봤고 또 아지매도 봤으니 되심도. 내일 가야지. 지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더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한 손으로는 여전히 소양의 손을 잡은 채 대포아지매는 머리를 조아려대며 말한다. 알게 모르게 큰아지매의 기세에 눌려있는 형세다. 어쩌면 대가의 위세에 주눅이 들었거나 또는 계집 팔아먹는 형편에 설 수 없는 얼굴의 어설프고 난참일 수도 있다. 비록 자기 딸은 아니지만. 갑자기 밖에서 시끌거리는 아이들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